제10대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초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임기 4년의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파주시 이 선거구에서 당선된 손희정 의원을 만나 의정 계획과 지역 현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선되신 후 그 주위에서 축하 인사 많이 들으셨죠? 그동안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선거는 6월 13일 날 끝났지만 제가 이제 선거운동을 돈이 안 드는 저렴한 선거운동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모든 걸 제가 다 했어요, 제 손으로. 그래서 그 선거 끝난 이후에 회계 보고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정리 활동들을 또 제가 또 제 손으로 다 하는 바람에 좀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한테 감사 인사하느라고 또 시간을 썼고, 또 힘들었던 만큼 좀 잠시 휴식도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훅 지나갔네요. 예. 네, 의원님은 파주시 의원을 지내시고 이번에 도의원 선거에서 첫 도전에 당당히 당선이 되셨어요. 처음에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나요? 네, 파주에 이사 온 지는 한 12년 정도 되는데, 이사를 왔는데 저희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인데 그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용량의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영향평가도 안 받았고 그런 불법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분노를 느껴서 거기 대책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대책위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민단체하고 접촉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역 재선 국회의원이신 윤우덕 의원님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슬슬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구성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도의회 상임위 중 여성가족 교육위를 1순위로 지망하신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실은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분야가 이제 여성 분야 쪽이었어요. 그래서 1순위는 문화관광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워낙 많은 의원들이 몰리다 보니까 양보를 해서 여성가족위원회로 왔고, 여성위원회에서는 저도 이제 여성이고 인구의 반이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파주시가 도농복합 형태이지만 이고 이제 신도시가 되어 있지만 아직은 여성이 그렇게 살기 좋은 그런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도 전체로 봐서도 여성이 정말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이제 입안이 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위원회도 필요한 위원회고 제가 꼭 가야 될 위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의원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인데요. 따라서 같은 당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난 4년간의 시의원 활동할 때는 시장도 타당, 저희가 이제 야당이었죠. 그리고 시의원 수로서도 수적으로서 우리가 이제 밀리는 그런 구조에서 날카로운 소리, 그다음에 시장한테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목소리를 아주 편하게 사실은 냈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좀 편하게 강하게 냈었는데 큰 죄책감 없이 사실. 근데 이제 지금 도의회는 영 반대인 거예요. 의원도 우리가 대다수고, 게다가 도지사도 우리 당 도지사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성격상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같은 당 도지사지만 또 쓴소리를 또 과감하게 하지 않을까, 제 성격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봉사단체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활동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특별한 계기라도 있나요?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내가 뭔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실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파주로 이사 오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랑 이제 나이는 동갑인데요. 10년 이상을 자비를 털어서 본인이 스스로 좋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단체를 한 1000명 넘는 그런 회원수를 가진 봉사단체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좀 뭔가 좀 도움이 돼야겠다, 동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 단체에 좀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 그리고 이제 시의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러 기회가 있거든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틈틈이 참여하는 정도지 이렇게 봉사활동에 뭐 전념했다든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파주시 같은 경우 그 시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시정 공백이 좀 장기화됐잖아요. 지역에서 그 현안이 뭐 많이 적지 않게 쌓여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급한 현안은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그런 현안이지만, 저는 정말 시급한 거는 시민들이 고통받는 그런 거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조리의 캠프하우스 지역, 그 캠프하우스 개발과 관련된 거기 봉일천 사리, 오리 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위원회 활동할 때도 거기에 가서 그분들 목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은 그냥 뭐 조금 나아진 삶 이게 아니라 생계와 안전에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급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 이제 지역구 운정에 가 보시면 이제 유비파크라고 있어요. 근데 그 유비파크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이상 들여서 만든 시설인데 7년 이상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정말 그 운정 지역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젊은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곳인데 그걸 너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지금은 그 수위가 이제 견디기 힘든 그 정도의 수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유비파크를 가족 친화적인 그런 모델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 그 선거 운동 하시면서 그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공약 몇 가지만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공보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4개의 꼭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가족이 행복한 도시 파주를 만들고 싶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정책 공공성 강화, 그 다음에 여성 친화 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와 관광의 도시 파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유비파크를 빨리 시민에게 돌려주는 가족 친화형 모델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공약이라든가, 또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파주의 관광자원 개발, 그리고 저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하는 게 또 저의 조그만 목표이고요. 그리고 파주시 리틀 야구단이 또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용구장을 지어주는 그런 정도의 공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파주라는 주제로,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로컬푸드 활성화, 요거는 꼭 한번 실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정책 중에 하나고요. 기타 폭염, 지금 그 운정이랑 그 파주시 전역에 폭염 피해 뭐라 그러죠? 가림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파라솔, 그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공약에 집어넣습니다. 물론 시장님 공약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주시의 가장 큰 트렌드, 평화와 대도약의 기회인 파주를 만들고 위해서, 일단은 파주시는 접경 지역으로서 개성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개성하고 어떤 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파주시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을 해서 평화
수도 한반도 평화 수도로서 역할을 좀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네. 공약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공약을 많이 좀 제시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공약이 다 이행이 되면은 파주시가 한층 더 발전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작은 것부터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예, 예. 네, 화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똑순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계신데 그 이유라도 있나요? 4년 전에 시의원 출마할 때 그때는 정말 지금은 시의원이라는 바탕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바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성격이 좀 똑부러지고 말할 때도 좀 이렇게 뭐랄까 당차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똑순이라는 별명으로 만들어 봐라. 근데 와닿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주 똑순이라는 별명을 그때 만들었고 그래서 성공이라면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거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똑순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의원 의정 활동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죠. 화상경마장 탄현에 이재용 시장이 있을 때 그걸 탄현에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을 때 또 그걸 유치 반대 입장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그때도 지금 현 자유한국당 시의원들하고 또 몸싸움하면서 시의회에서 거부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도의원까지 올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평범한 가정주부를 이렇게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이런 시민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파주 똑순이라는 또 별명에 걸맞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인식을 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게 시민들 위해 군림하지 않는 그리고 진정으로 시민들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그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